자, 지금부터는 이제 미적분에 관한 간단한 총평과 전문항 해설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은 막 엄청나게 어려운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어떤 문항들을 잘 살펴보시면 약간 소위 약간 가벼운 펀치, 뭐 잽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소소하게 있었던 문항들이 좀 다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문항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23번은 계산이고요. 24번도 계산입니다. 25번도 계산이고요. 26번도 뭐 당황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27번에서 좀 난해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만 하시면 되는 거냐면은 여기 있는 AB 대 AC라고 하는 거를 닮음을 이용해서 BH 대 OH로 끌고 오시면 뭐 계산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28번을 보시면은 뭐 우리가 많이 했던 역함수 미분법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GT의 움직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GT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직선 따라오다가 다음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그냥 뭐 계산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9번 같은 경우가 좀 당황할 수 있어요. 딱 보면 뭐지? 왜 문자가 3개지? 힌트가 2개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이렇게 숨겨진 힌트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좀 멈칫할 수는 있으나 끝까지 이제 가져가지고 여기까지는 도출해 주는 것이 중요했던 문항이었다.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면 좀 난해하잖아요. 이게 지금 대체 뭔 문제인가 싶은 건데 결국은 그냥 만난다니까 연립하시고요. 얘를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덧셈 정리로 끌고 와서 그 극한을 구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약간 이런 직관적 해석이 필요하고 그 직관적 해석에서는 약간 이제 그래프를 이제 이해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필요는 한데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뭐 해설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니까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미적분도 이제 이렇게 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없지만 각각의 문항마다 조금씩 약간 멈칫하게 되잖아요. 뭐지? 뭐지? 이런 정도의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출제하는 거 저는 괜찮다라고 저는 봐줬어요. 그래서 엄청 감동적인 문제는 없지만 각각의 어떤 문항들만 보면은 소소한 어떤 감동은 있었다라고 제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항 해설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28번입니다. 28번은 뭐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지수함수와 다항함수 그리고 정의로운 함수 시리즈의 점프 묻는 그리고 마지막에 역함수 미분법까지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던 문항입니다. 지금 보시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다항함수에다가 지수함수를 곱해놨어요. 우리가 뭐 다항함수에다가 지수함수 곱한 거는 그래프를 좀 빨리빨리 그릴 수 있잖아요. 일단 이쪽을 보시면은 얘가 익스포넨셜 x이기 때문에 x가 무한대로 보내면은 그냥 쭉 증가를 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0이 될 때가 유일하게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x가 a 더하기 2일 때 얘가 이제 접하는 상황이죠. 0이 되어지는 거니까 분명히 접할 겁니다. 접하고 언제 그러면 얘가 극값을 가지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만약에 여기 있는 이걸 제가 g라고 한번 해볼게요. g라고 해보면은 우리가 저거를 미분하면 2의 x에다가 g에다가 g'을 더하는 구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0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극값이 되어지는 건데 잘 보시면 x-a 빼기 2의 제곱에다가 뭘 더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미분을 더해야 돼요. 2배의 x-a 빼기 2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x-a 빼기 2로 묶어내면은 앞에는 x-a 빼기 2가 되고 뒤에는 더하기 2가 되어지면서 2가 지워지고 바로 x가 a 더하기 2일 때 0이 되고 x가 a일 때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x가 a일 때 극값이 되고 a 더하기 2일 때 극값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얘가 이제 fx가 되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a 더하기 2가 되어지는 거고
또 다른 여기 극값이 있다 그랬죠. 극값이 a일 때랑 a 더하기 2일 때가 극값이 되어지는 건데 여기 이 부분 바로 a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x가 a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얘가 보시면 그냥 직선이에요. 보기에는 되게 좀 투박하게 생겼는데 결국 x에 그냥 1차식이 되면서 직선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기울기는 2의 2a 제곱이 기울기입니다. 그럼 얘네 둘이가 과연 연속성을 가지느냐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여기 밑에다가 a를 집어넣어주면 앞에가 0이 되고 4의 2의 a 제곱이 되고요. 여기도 a를 집어넣게 되면 a 떨어져 나가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되니까 연속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연속이 되는데 기울기는 2의 2a 제곱이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어주는 그런 직선 하나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fx가 t를 만족하는, 참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어떤 y는 t라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fx랑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만나는 교점 중에서 x의 최소값을 지금 뭐라 한다 그랬냐면은 바로 gt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어쨌든 x를 물었으니까 이제 역함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요 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역함수 개념이겠죠. 그런데 최소를 물었으니까 이 gt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잠깐 봐드리면요. 지금 y는 t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쵸?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만나는 교점에서 제일 작은 x좌표를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누굴 따라가요? 여기는 이 직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쭉 올라가면은 여기서는 한 개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니까 유일한 만나는 교점이 gt가 되어져요. 그래서 쭉 올라오다가 딱 정확히 0이 되는 순간이 생겨나면은 두 군데서 만남이 있게 되어지는 건데 둘 중에 작은 게 gt다 그랬으니까 여전히 왼쪽에 있는 점이 gt가 됩니다. 더 얘가 올라가면 여러 개를 만나게 되지만 여전히 제일 작은 값이 gt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이 직선 따라서 쭉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은 탁 여기 극값까지 오게 되는 거죠. 오게 되고 좀 더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여기가 유일한 교점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쪽 부분이 gt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한 군데서 점프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 어디에서 점프가 일어나요? 딱 요 지점이 바로 점프 지점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12에서만 불연속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가 12란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12다라는 거죠. 그럼 12는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은 여기 a를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이죠. 4,2의 a제곱이 12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따라서 2의 a제곱이 3이 된 거고요. 내가 a를 구한다 그러면은 ln 3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이제 뭘 구하라고 봤냐면은 이 값을 구해달라 그랬어요. 이 값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a 더하기 2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 값이 얼마였어요? 바로 0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자는 뭘 구하는 거냐면은 G'의 0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F의 A 더하기 6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A 더하기 6인 거니까 이쪽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쪽에다 A 더하기 6을 한번 넣어 보시면은 이게 A 지워지고 6 빼기 2는 4의 제곱은 16. 따라서 16에 2에 A 더하기 6제곱. 이거를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GT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GT라고 하는 녀석은 처음에 T가 12가 되기 전까지는 어딜 따라간다고요? 요 직선을 따라 움직인다 그랬어요. 여기를 쭉 따라서 올라가고 T가 12가 넘어가게 되면 누굴 따라가요? 여기를 이렇게 따라갑니다. 즉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때에 만나는 교점이 GT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여기가 GT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여기가 GT가 되는 거죠. 그래서 GT가 쭉 오다가 딱 12가 될 때
점프를 떠서 이렇게 오는 요 상황이 이제 GT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요 값을 보시면요. 일단 G'의 0이라고 하는 거는 0인 이쪽이죠. 이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쪽을 따라가는 거니까 역함수의 상황. 바로 얘가 F'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때 언제 0이 되냐 봤더니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여기가 0이 되는 지점인 거니까 이거를 내가 K라고 둬볼게요. 물론 A 더하기 2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쪽이 이제 T값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프라임의 K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떤 F에다가 내가 누굴 집어넣으면 GT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 함수 값이 T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니까 결국 이 G라고 하는 것이 F 역함수인 상황으로 가는 거,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G'의 0이라고 하는 건 프라임의 K분의 1이다가 되는 거고요. 이 F' 이쪽은 이제 직선이잖아요. 직선이 되어지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은 여기 있는 이 기울기의 역수가 되는 거죠. 이 여기 있는 이 기울기가 얼마냐면 2의 2a 제곱이 되어져요. 그래서 2의 2a 제곱분의 1. 요게 이제 바로 요 위에 있는 분자의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선에서 역함수는 이제 어쨌든 기울기가 역수가 된다라는 개념인 거니까 요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고, 이때 2의 a 제곱이 3이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지금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9가 돼서 9분의 1이 분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모를 보실 차례인데 16의 2의 a 더하기 6제곱이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요 12보다는 위에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어딘가 16의 2의 a 더하기 6이 되는 지점인 거고요. 그때 얘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점이 있죠, 당연히. 그 점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a 더하기 6이 되는 거죠. a 더하기 6을 집어넣었을 때가 요게 지금 16의 2의 a 더하기 6이었기 때문에 요게 그냥 뭐예요? a 더하기 6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F'의 a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나눗셈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라고 하는 거는 요걸 번분수 취해주면은 9분의 F'의 a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F'의 a 더하기 6만 구하시면 정답인 거죠.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볼 건데 요걸 이제 미분하는 거죠. 요걸 미분하는 거니까 2의 x에다가 자기 자신 x-a 빼기 2의 제곱에다가 그의 미분을 더하는 거죠. 2배의 x-a-2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a 더하기 6을 집어넣게 되면은 2의 a 더하기 6 되고요. 이쪽은 뭐가 돼요? a 더하기 6이니까 16. 근데 여기는 뭐가 돼요? a 더하기 6이니까 4, 8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여기가 24가 되죠. 그래서 24가 되고 2의 a제곱에 2의 6제곱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때 2의 a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전에 분명히 얼마나 그랬어요? 3이다 그랬죠. 자, 아까 3이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 값이 3이 되었고, 자, 계산하면은 9분의 요게 얼마라고요? 24 곱하기 3 곱하기 2의 6제곱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약분하시면요. 여기 3, 1은 3, 3, 3, 8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시면 8배의 2의 6제곱 이렇게 하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입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두 양수 bc에 대해서 gx가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 그랬어요. 이때 a, b, c의 합이 이럴 때 답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일단 뭐 늘 하던 대로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연속이다 조건. fb가 여기에 b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f의 b-c 요 값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다. 그래서 여기 미분해가지고 b를 집어넣은 거. 프라임의 b가 이쪽에 마이너스 프라임의 b-c 같다.
정돈이 써놓고 이제 출발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뭘 여러분이 좀 느끼셔야 되는 거냐면은 현재 모르는 문자가 A, B, C 3개예요. 문자는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부정방정식이라 그러죠. 최근 들어 평가원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중에 참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부정방정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정방정식의 조건이 나오려면은 보통 문제상에 정수 조건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평가원에서 내고 있는 어떤 공통문항의 문제들을 보더라도 특히나 뭐 작년 수능 14번 같은 거, 그러니까 2024 수능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더라도 어떤 정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로 들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문제를 가만히 보시면 어떤 멘트가 없어요? 어디에도 지금 정수 조건이라는 멘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자는 3개인데 식은 2개인 상황이라서 뭔가 숨겨져 있는 힌트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돼요. 뭔가 내가 발견해야 되는 게 있나 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상황상. 뭐가 숨겨져 있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걸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얘가 지금 다항함수에다가 초월함수가 더해져 있는 상태인데 내가 얘를 지금 그림을 그려야 되는가? 적당히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통해서 부드럽게 딱 붙이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또 뭐가 이상하냐면은 분명히 이 그래프 자체가 현재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래프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걔를 접어서 평행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또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믿고 가셔야 돼요. 뭔가 하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숨겨진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냥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산해 보시다가 도저히 이제 안 보이게 되면 그냥 점프를 뛰는 것이 맞는 거죠. 자, 일단은 계산을 하겠습니다. 계산을 할 건데 위에 거부터 먼저 하기에는 부담이 되죠. 집어넣어서 뭔가 하기에는 이 뒤에 있는 A가 또 추가되는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이 부분 미분한 걸 보시면은 어쨌든 상수 A는 사라질 거니까 그나마 좀 이게 나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시면은 얘가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1 플러스 x제곱분의 2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까지 왔는데도 사실 뚜렷하게 뭐 보이는 건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b를 집어넣고 b 마이너스 c를 집어넣고 부호 반대다? 쉬운 상황은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걸 좀 더 진행해 줬어야 되는 거냐면은 얘를 한번 통분을 해보세요. 1 플러스 x제곱으로 통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얘가 x의 4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x니까 여기 뒷부분에 있는 2x가 이렇게 지워지면서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1 플러스 x제곱분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내가 만약에 x제곱으로 딱 묶어내면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되어서 얘가 x-1의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실 수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이까지 못 오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결국 얘가 제곱이 되었고 분모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 결국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결국 이 문제의 포인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프라임은 늘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어지는 건데 어떻게 부호 반대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둘 다 0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얘가 0이 되는 걸 가만히 보시면은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1일 때 프라임이 이제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뭔가는 0이고 뭔가는 1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제 문제에 뭐가 있어요? 이제 문제에 양수라는 조건이 이제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 양수 조건으로 인해서 결국 이 b가 1이다라고 하는 거죠. b가 1이다. 그럼 b가 1이고 b-c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c도 1이다라고 하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보시면은 b가 1이고 c도 1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여기 있는 B 더하기 C가 이제 2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A만 구해주면 되는 상황인 건데 A는 이제 뭘 쓰시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요 조건을 쓰시면 되는 거죠. B가 1이고 B 빼기 C가 0이 되었으니까 F의 1을 구하고 F의 0을 구하고 음수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죠. 자, 먼저 F의 1을 구합니다. F의 1을 구하시면 여기 1을 넣겠습니다. 3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넣게 되면은 ln 2 이렇게 뒤에 a 이렇게 있고요. 다음 마이너스 F의 0을 구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0을 집어넣으시면 0, 0, ln 1도 0. 따라서 a가 남겠네요. 요렇게. 따라서 얘네 둘이 같다 라고 처리를 하시면은 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2a가 자 이쪽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분의 2 마이너스 ln 2 요렇게 돼요. 따라서 a라고 하는 거는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ln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여기 있는 a에다가 2를 더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2를 더해 주세요. 2를 더해 주시면은 3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 ln 2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따라서 p 플러스 q 지금 누가 p냐면은 여기 지금 p가 되고 여기 있는 얘가 q가 됩니다. 따라서 통분하면 6분의 14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6분의 11이 되어지는 건데 여기에 뭘 곱해달라? 네, 30을 곱해달라 그랬어요. 네, 여기 30을 곱하세요. 그러시면 정답은 약분하셔가지고 네, 55가 정답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처음에는 그냥 보면 되게 당황할 수 있고 이게 뭐지? 싶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숨겨진 힌트가 뭐였다? 바로 요거죠.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 결국 이제 문제를 푸는 문제였습니다. 계산 문제였고요.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30번입니다. 함수 y는 10분의 루트 x. 이제 하다못해 이제 뭐까지 등장하고 있냐면은 네, 무리함수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 이제 자꾸 이제 강조되어지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중에 이제 무리함수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 걔가 이제 y는 탄젠트 x와 만나는 모든 점의 x 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정의로 된 수열이 등장했네요. 자, 이때 다음에 극한을 구하세요. 되게 당황스러운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생각을 할 때 만난다 그러니까 일단 연립이잖아요. 그리고 10분의 루트 x랑 탄젠트 x를 연립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연립하는 방법을 배우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이 이제 x좌표가 a1이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그냥 뭘 한번 생각해 보냐면은 an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얘가 이제 a의 n, a의 n 정도는 이제 넣어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을 보시면은 탄젠트의 a의 n 더하기 1에서 a의 n을 뺀 것을 내가 지금 제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쓸 수도 있다? 덧셈 정리를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덧셈 정리를 써가지고 얘를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라 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다음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a의 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값 있죠. 이게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자, 이거를 순간적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제가 탄젠트의 그래프랑 루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이 탄젠트의 그래프랑 이제 y는 10분의 루트 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이런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때 만나는 교점이 어디냐라고 보시면은 당연히 첫 번째 만나는 교점은 원점입니다. 원점이 이제 A의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A의 2, 여기가 이제 A의 3, A의 5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딱 봐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차피 이 탄젠트는 주기함수예요. 주기함수니까 탄젠트의 그래프는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루트 함수라고 하는 거는 무슨 함수냐면 증가 함수예요. 증가 함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 만나는 교점의 위치도 어때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y좌표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만나는 교점이 y좌표가 증가한다라는 말은 점점 이 만나는 교점이 어떻게 된다? 점근선에 가까워져 간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얘네들의 간격이 이만큼이었다라고 친다면은 점점 이 간격이 점근선과의 간격이죠. 이 간격이 점점 0에 붙어 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AN에 대한 극한은 내가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가냐면은 이 점근선에 가까워져 간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점근선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얘가 지금 2분의 파이고 얘가 2분의 3파이잖아요. 그럼 잘 보시면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잖아요. 3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죠. 결국 이 리미트 AN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2분의 파이에다가 첫 번째 2라고 하는 것이 0파이가 되어지고 3이 1파이고 4가 2파이니까 요 인덱스랑 요 n파이 사이의 간격이 2칸 차이 나죠. 그러니까 더하기 n-2파이 이런 식으로 볼까요? 2를 집어넣어주면 2분의 파이, 그쵸?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파이, 4를 집어넣으면 2파이 이런 식으로 점점 얘가 여기에 가까워져 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가까워져 가는 건데 어쨌든 n이 커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기 있는 이 n 값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뭐 한다? 얘가 무한대로 커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즉 리미트 AN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간다? 네,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A의 n 더하기 1에서 A의 n을 뺀 거에 대한 내가 리미트를 취한다라고 본다면은 얘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뭐 한다?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약간 직관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결국 이 A의 n이라는 것이 어디에 붙어 간다고요? 점점 점근선에 붙어 간다는 얘기죠. 요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아하, 여기서 말하는 리미트 A의 n 더하기 1에서 A는 뺀 거에 대한 리미트가 어디에 수렴을 한다? 결국 주기, 한 주기 파이라고 하는 이 파이에 수렴을 해간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수리 논술이다라고 하면 이제 엄밀하게 좀 증명을 해야겠지만은 어쨌든 고등학교 수학 자체가 이미 극한을 직관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 대학에 가시면은 하차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x가 3으로 갈 때 x의 제곱이 9가 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대학에서는 엄밀하게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입실론과 델타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뭐 증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어쨌든 대학 가서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면 되는 거고 고등학교 수학 자체가 이미 극한을 직관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 그리고 심지어 문제를 내시는 분이 나름 그래도 좀 힌트를 줬어요. 여기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파이의 제곱. 이게 왜 있겠어요? 여기 있는 요 극한이 현재 파이로 가기 때문에 그 파이에 간다라고 하는 걸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이 자체가 지금 이미 힌트를 약간 저는 주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단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수능 시험장에서만큼은 그냥 이거는 그냥 바로 그냥 파이로 간다 라고 그냥 해석을 해버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네. 나중에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수리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증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뭐 증명은 당연히 여기는 요 간격이 0으로 간다라는 걸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보통 이런 경우에는 네, 극한의 대소 관계,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기도 합니다. 무튼 간에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정도의 직관적 해석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과제가 생겼어요. A의 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거에 대한 극한이 파이로 간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극한이 파이로 간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은 탄젠트 파이가 어디로 가요? 지금 얘가 0에 가는 거죠. 이 극한이 이제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이 AN은 극한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무슨 상황이 된 거냐면 0 곱하기 무한대의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정형 극한이 되어지는 거고 그 극한을 풀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걸 지금 그냥 이대로 고지고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저 부정형 극한을 풀 수 있는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이거 있죠. 결국 만난다라고 하는 이거. 결국 이 식을 이용해서 뭘 사용하라? 덧셈 정리를 사용하라 라고 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할 차례냐면은 여기 있는 이 식을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써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떻게 되시는 거냐면 1 플러스 탄젠트 A의 n 더하기 1은 여기에 넣는 거잖아요. 10분의 루트 A의 n 더하기 1 곱하기 10분의 루트의 An 이렇게, 그리고 10분의 루트의 A의 n 더하기 1에서 10분의 루트의 An을 빼준 거죠. 이거를 내가 지금 뭐 하라고요? 제곱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곱을 해주고 거기에다 이제 뭘 곱해라? An을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An 세제곱 이렇게. 그리고 얘가 리미트를 취해달라 이 얘기예요. 물론 앞에 이제 뭐까지 있다? 파이의 제곱분의 1까지 있어요. 결국 요 극한을 구해달라는 얘기네요. 일단은 이런 거를 막 통분을 막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냐면요. 얘가 지금 100이잖아요. 요 100을 빨리 없애버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이 분모랑 분자에 동시에 100을 곱합니다. 아직 우리가 제곱을 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수라고 하는 거는 분모와 분자의 동일한 수를 곱해도 똑같기 때문에 일단 분자 분모에 100을 곱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100 되어지고요. 이쪽은 루트의 a의 n 더하기 1 곱하기 루트의 a의 n 이렇게 되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100을 곱하면은 10으로 묶어지고 루트의 a의 n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의 a의 n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전체의 제곱이 되어지고 앞에 이제 an의 세제곱이 있고 리미트가 있고 파이의 제곱분의 1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근데 보시면은 어차피 10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100이잖아요. 얘를 앞으로 빼요. 빼면 얘가 이제 100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어쨌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얘를 이제 켤레를 곱해줘서 빼내 주셔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이거를 제곱하기 전에요. 여기에 대한 켤레를 곱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켤레를 곱해서 요거에 이제 제곱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럼 여기는 이 분자가 어떻게 되어져요? 통째로 a의 n 더하기 1 마이너스 a의 n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서두에 봤잖아요. a의 n 더하기 1에서 a의 n을 뺀 거에 대한 극한, 이 극한은 서로 다 어디에 가는 거니까 각각의 점근선에 붙어가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 둘의 차의 극한은 어디로 간다? 바로 주기, 한 주기 파이로 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a의 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거에 대한 리미트가 파이로 가기 때문에 이거 역시나 제곱이 붙어줌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요? 파이의 제곱으로 가요. 그 파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얘가 누구랑 지워지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파이의 제곱이랑 지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걸 정리를 해보면은 이 리미트라고 하는 건 이미 걸렸어요. 걸렸으니까 100은 이제 살아남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보세요. 어쨌든 얘가 지금 무한대고 무한대잖아요. 무한대고 무한대인데 얘가 지금 몇 차식이에요? an에 관한 2분의 1차, 2분의 1차, 얘가 1차식이고요. 얘가 지금 a의 n에 관한 2분의 1차식이에요. 그러면 둘을 곱했으니까 2분의 3차식이 되겠죠? 거기에 내가 지금 뭘 한 거예요? 제곱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2가 약분되면서 3차식이 되는 거죠. 3차식인 거니까 세제곱이 되어서 극한이 수렴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잘해주면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저 AN의 세제곱만 밑으로 잘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줄 거냐면은 보세요. 일단 이 AN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양분할 거냐면은 어쨌든 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밑에 이렇게 루트 AN이 들어가요. 여기 있는 얘가 분모로 내려올 때는 분의 1로 내려오잖아요. 얘가 지금 어때요? 제곱을 만나면서 뭐가 된다? 그냥 AN이 돼버려요. 됐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 루트의 A의 N, 루트의 A의 N 요렇게 들어가 주는 거죠. 역시나 얘가 분모로 들어가면서 분의 1이 된 거예요. 얘가 지금 A의 N이잖아요. A의 N이 제곱을 만나가지고 뭐 한 거예요? 역시나 제곱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A의 세제곱을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요렇게 두 개, 요렇게 하나 주게 되면은 총 2분의 1이 3개, 2분의 3차가 되고 거기에 이제 제곱 만나서 3차가 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건데 이쪽은 요렇게 하면 얘가 1이죠. 요렇게 해도 1이죠. 극한이니까. 어쨌든 AN이 수렴하면 A의 N 더하기 1도 수렴하는 거니까. 이쪽은 1 더하기 1이니까 2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물론 지금 뭐 안 했어요? 위에 분의 1을 아직 안 했고 조심해야 돼요. 주관식이니까. 거기에 아직 뭐까지 안 한 상태예요? 제곱까지 안 한 상태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요렇게 처리하시면 요렇게 하시면 얘가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하시면 얘가 어떻게 되어져요? 약분이 되고 여기도 이제 같은 곳에 수렴하는 거니까 약분돼서 1로 처리되겠죠. 이렇게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앞에 100이 있는 겁니다. 정답은 이제 25가 정답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극한 계산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차수를 잘 맞춰주는 것이고 얘가 지금 세제곱인 거니까 적당하게 두 개, 한 개 이렇게 나눠서 잘 배분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덧셈 정리로 이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유월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문항 중에 얘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얘를 이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시험을 치면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 A의 N 더하기 1 빼기 AL에 대한 극한이 이제 파이로 이제 수렴을 한다라고 했을 때 탄젠트 바로 얘를 때려 넣어버리면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어지면서 뭐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0 곱하기 무한대라고 하는 부정형 극한으로 가게 되어서 결국 계산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